안녕하세요. 헬로바스 김 실장입니다. 문자 도안 작도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좀 정제된 형태로 제공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글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다룰 예정이니까 한번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니까 공개 문제, 이 문자 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요 부분은 지금 제가 화면상에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것들은 공개 문제상에서 이 문자 도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 부분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도면상의 위치와 어떤 규격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여지는 글자의 종류나 어떻게 작도를 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건데요. 이 문자의 전반적인 배치와 명확성 등을 평가한다는 거고, 이런 치수, 기본적인 치수를 맞추고 나서 그 정도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좀 글자를 연습을 해보신 후에 뭐 이런 삐침, 세세한 삐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소 집착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또 설명하면서 넘어가고요. 일단 처음에 아셔야 되는 게 글자의 위치죠. 그래서 50에 50을 띄어서 135에 100을 만들고 그 안에 글자의 상하 좌우 어디든 어떤 글자에 어떤 특정 포인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삐침이 조금 뭐 5mm 이상 길어지고 말고 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오작사유가 아니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가령 뭐 여기를 실수로 띄우셨다거나 해서 이게 50이 돼야 되는데 55가 돼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글자는 그 기본 치수를 잘 맞추시고 배치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크게 이상 없으면 돼요.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이걸 너무 깊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익숙치 않으니까 전체적인 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증이 많으셔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기본 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실에서부터 이 글자의 어떤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상하 좌우를 맞춘 채 그 틀을.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모는 종이 트레이싱지를 주죠. 뭐 보통은 이제 시험장 가보면 1mm짜리를 보통 많이 주거든요. 트레이싱지를. 보통은 저희는 이제 출력해서 볼 때 1mm짜리라면 이제 모는 그 눈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5mm로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싱 이게 보통 그 퍼티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건조되는 시간이 제일 기니까 감독관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문자 도안 작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시는 건데 이렇게 트레이싱지를 받았으면 감독관이 여기 뭐 체크해 놓을 거예요. 서명을 하거나 뭐 선생님들 번호를 이렇게 본인 글씨체로 써놓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는데 처음에 하실 일은 이 50에 50 아까 전에 이 50에 50을 모는 종이상에서 미리 띄어서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나중에 옮기실 때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고 나서 흔적을 남겨서 그 뒤에 이제 남는 흔적을 보고 차후에 거기 이제 칠도 하고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 띄워놓으면 훨씬 옮기기가 간편해요. 나중에 이 여백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혹은 뭐 감독관님 사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좀 잘라내고 그 위에 아까 보신 여기 강목 하단부에 딱 밀착을 시키면 이 위치가 이제 딱 알아서 맞는 거죠. 굳이 여기서 뭐 자를 대고 여기서 얼마 또 이게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50에 50 위치를 잡고요. 뭐 모는 종이 눈금이 있으니까 그걸 잘 카운트 하셔도 되고 이런 수치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고 나서도 한 번쯤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거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뭐 50인데 55를 띄거나 이런 실수가 나와버리면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실 일은 이 틀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만큼 띄어서 135에 100이라는 그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눈금 잘 보셔야 돼요. 130 보고 정확히 맞는지 140 긋거나 혹은 뭐 130
만 긋는다거나 하는 실수들 여러분들 실습 간에 보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런 기초적인 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로가 100인데 요걸 40, 25, 35로 나눠 놓는 작업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본 글자를 그리기 직전에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옆에는 저희 이제 작도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뭐 차후에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되고, 일단 지금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거 볼 내용은 지금 주어져 있는 6글자를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이 글자들의 비율이 좀 이따 제가 설명할 왜 그런 비율로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선을 하나 임의로 그냥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음의 하단부, 즉 가로 비율과 동일한 길이의 선이에요. 요거를 옆에 있는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히읗에다 갖다 대면 보시다시피 이 원의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음은 자음이 히읗이 이응으로 된 글자는 아니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좀 더 키울게요. 그죠? 여기가 좀 더 크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우리 한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글자 도안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글자들의 대략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아야 그래 글자가 너무 어색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배치와 명확성을 본다라고 했지만 글자 자체가 이 글자의 원형은 안상수체 굵은 글씨거든요. 요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써야지 혼자 필기체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히읗 같은 경우는 비읍보다는 가로폭이 좀 크다. 세로폭도 사실 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로폭은 대충 확인을 해보면 한 35 정도, 실제로는 조금 더 긴데요. 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폭은 요거 같은 경우 30, 이거 이 히읗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도 이 비읍과 똑같죠. 동일한 정도의 보시면 동일한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읒 같은 경우는 이 가로로 가장 긴 부분이 생각보다 꽤 길죠. 예. 그리고 보시면 지읒도 마찬가지. 여기도 상당히 길어요. 이읒만큼이나 길죠. 이응도 여기 있는 이응도 마찬가지로 그쵸? 여기 있는 이응과 즉 여기 있는 이응이 규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 안상수체를 작도하실 때 이런 글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너무 어색하진 않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저희가 이제 이걸 실제 실측을 해서 적정한 비율로 이렇게 잡아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이제 옆에 있는 거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비읍 이런 것들 자음의 기본적인 세로폭은 세로 길이는 35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치를 이건 36.7, 이건 37, 이거는 35.4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유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35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시면 히읗 같은 거랑 비읍 같은 거랑 이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좀 가로 비율이 다르잖아요. 제가 편의상 비읍, 기역, 디귿 이런 것들 각진 애들 즉 무슨 얘기냐면 가로선과 세로선으로만 이루어진 글자 자음들 있잖아요. 이걸 제가 편의상 각진 자음이라 부르고 동그라미나 아니면 이런 지읒, 시옷 같은 사선이나 이 히읗도 마찬가지죠. 이런 라인이 좀 이렇게 직선인 가로 세로 직선인 라인으로만 구성되지 않은 이런 글자를 제가 편의상 특이자음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각진자음보다 가로폭이 좀 컸을 때 글자가 좀 덜 어색해요. 우리가 완전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좀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쓸 때 당연히 이런 거를 획이라고 하잖아요. 한 획 이렇게 그을 때 이런 획의 두께도 이게 실제로 재보면 10mm가 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따가 보시면 그 비읍의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이 획 두께랑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읍을 쓸 때 여기가 여기보다 커요, 실제를 보면. 근데 그 얘기 이제 회계 두께가 우리는 이게 그냥 임의로 10mm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커야 정확한 비율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회계 두께는 10mm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를 쓸 때 완성된 글자로 보면 우리가 번호라는 글씨를 만약 이거 그냥 글씨로 제가 뭐 연필로 쓴다 그러면 번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틀 안에 최외곽들이 어디든 하나씩 다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중간에서 뭐 내가 임의로 여백을 설정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외곽에 먼저 닿는 애들부터 이렇게 먼저 작도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어떤 글자는 단 두 글자로 된 글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첫 글자의 초성을 먼저 항상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에 무조건 붙여서. 그리고 아까 그 자음에 세로 비율이 35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40이잖아요. 이 위에 5mm를 띄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런 뭐 세로 중성들 있죠. 이게 뭐 가로 중성이 이게 가로 중성이라면 요건 세로 중성이잖아요. 세로 중성들이 항상 다 맨 위는 마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위로 올려버리면 오히려 글자가 어색해요. 실제 이 글자를 보더라도 이 비읍 부분이 세로 중성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초성을 먼저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실 일은 글씨를 쓴다면 어를 먼저 쓰겠죠. 중성을 먼저 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성을 쓰고 그걸 기준으로 종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성 라인의 이 세로 길이가 35인 게 자음의 세로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둘 다 각진 자음이니까 가로 비율은 3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그럼 얘를 쓰고 나서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쓰느냐. 이 끝나는 라인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어를 쓰는데 얘는 이 어는 종성을 기준으로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랑 요 글자를 비교해 보시면 뭐 자음의 비율이 아주 미세하게 좀 차이는 나지만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삐침은 어나 뭐 이런 데도 많죠. 삐침 뭐 이런 삐침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에 최대한 근접하게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잠시 이걸 보시면 비읍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걸 그렸고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즉 회계 두께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1cm 두께 어차피 회계 두께가 1cm니까 1cm 1cm짜리의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삐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삐침의 위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위에서부터 얼마를 띄어서 해야 된다라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가령 비읍의 이 밑에 선과 이 선의 서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 실제 글자를 좀 보시면서 대충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이렇게 썼죠. 초성, 종성, 중성 순으로 썼어요. 두 번째 글자는 종성을 먼저 쓰는 거예요. 종성. 가령 제가 이거는 지금 번호라는 글자는 종성이 없으니까 애매하지만 구성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것도 쓰겠죠. 초성 썼고 이건 종성이 없으니까 중성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시옷부터 쓰려면 대뜸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글씨를 되게 많이 써봐서 위치를 안다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 끝단에 닿는 거 여기 지금 하단을 담당하는 것과 맨 오른쪽 모두 종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중성 그리고 나서 초성 이 순서로 약간 그러니까 글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먼저 닿는 애들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 같은 경우도 다음에 없으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을 쓰고 이제 초성이지만 뭐 호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둘 다 오른쪽에 균일하게 닿아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뭐 편의상 저 같으면 그냥 히읗을 먼저 쓰겠죠. 그런 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글자를 순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여백은 알아서 남는 거예요. 여기를 얼마를 띄고 다음 글자를 쓰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알아서 남는 게 여백인 거예요. 여백을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좀 전에 보신 이 구성이란 글자로 좀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게 썼어요. 기역 쓰고 종성이 없으니까 중성 쓰고 그다음에 새로 그 이제 종성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 종성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쓰고 이때 좀 조심하실 게 이런 삐침 특히 이런 것들과 이렇게 좀 사선으로 붙어 있는 삐침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기 위치에 맞는데 여기다 그려버리면 좀 너무 짧겠죠. 또 너무 올라가 버리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이런 삐침류는 이 세로 종성과 얼마간 띄어서 이 틀을 만들고 이런 자음들은 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 35에 30 얘는 특이자음이니까 35에 35짜리 박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얼마를 띄어서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 시옷을 그린 다음에 이 삐침의 위치를 적당히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번호라는 글자가 보시면 아까 이걸 기준으로 이걸 쓰고 이걸 기준으로 이걸 쓰니까 당연히 1cm만큼 17mm만큼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뭐냐면 각진자음과 옆에 세로중성은 즉 10mm만큼 떨어지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구성이란 글자를 보시면 이거를 그냥 임의로 10mm만큼 띈 다음에 박스를 치고 그 안에 시옷을 그려버리면 이 삐침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리를 찾게 하려면 이 끝에 걸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각진자음은 옆에 세로중성이었을 때 1cm를 띄지만 특이자음은 옆에 세로중성이었을 때 좀 덜 띄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한 6mm, 7mm 정도 띄어서 라인을 하나 긋고 역산해서 35짜리 박스 치고 그 안에 긋고 나서 이 위치를 찾아주면 이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그리는 어떤 순서와 왜 특이자음 옆에 이런 것들을 삐침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지 등등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건 이 가로중성의 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음의 폭에 맞추셔도 돼요. 실제로 보시면 사실은 조금 더 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자음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한 2.5mm 정도 와 있고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조금씩 돌출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 모양과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감독관님 분들이 이게 줄자로 이런 걸 길을 재잖아요. 이때도 여기 밀착되어 있는 게 그분들이 보시기 편할까요? 아니면은 좀 띄어서 그것까지 해서 여기 아니네 하면서 또 이쪽으로 손이 가게끔 만드는 게 조금 좀 전략적일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자음 폭으로 그리고 그 차이가 미미하니 이 가로중성의 가로폭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춰서 자음 폭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중성 같은 경우는 뭐 오나 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삐침들이 있잖아요. 그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을 해 주셔서 이것들이 어색하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서 이거랑 붙어버리거나 그렇지 않게 하시면 되고요. 이 가로중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위치는 이게 만약에 우가 아니라 으라면 이 위치는 이 칸, 여기가 중성칸이에요. 세로중성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가로중성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사실은 조금 침범하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가로중성은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으라면 중간에 위치하는 건데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줘서 오라면 과정에 이런 것 같이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줘서 글자 모양이 어색하지 않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가로중성이 되는 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옷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리 모양이라고 치면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발이 있으면 이것들의 위치는 서로 비슷해야 돼요. 예, 비슷해야 뭐 짝다리 짓거나 이런 것처럼 어색하게 돼 있으면 글자가 또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대등한 것들의 위치는 비슷하게 맞춰줘야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몇 가지들의 어떤 기본적인 비율과 그다음에 몇 가지 원칙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지키면서 작업을 하시면 글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뭐 설령 여기에 있지 않은 글자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이란 글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제 여기 다 이제 녹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보면 과정이란 글자를 쓸 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기억을 쓰겠죠. 당연히 첫 글자에 초성을 쓰고 어떻게 왼쪽에 붙여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왼쪽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종성은 없고 중성만 두 개가 있으니까 뭘 먼저 쓰든 크게 상관은 없죠. 여기 이렇게 살짝 겹쳐주는 건 그냥 이 해당 글자체 자체의 그냥 특징이니까 어느 정도 준수해 주시면 되고 뭐 이걸 먼저 쓰셔도 되고 이걸 먼저 쓰셔도 되겠죠. 세로 중성은 각진자음과 10mm, 1cm만큼 띄어서 작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삐침을 그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정자의 이 삐침이 먼저 획정이 된 다음에 이거에 맞게 이걸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칭되는 것들의 위치, 어떤 것들의 위치는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읒의 이 시옷 모양이 이게 다소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까지 쓰는 게 아니라 괴까지 쓰신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당연히 이제 종성이 있으니까 이거 종성을 먼저 쓰시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 지읒은 특이자음이잖아요. 여기 지금 1cm 안 띄었죠. 한 6, 7mm 정도 띄어서 박스를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서 35 가서 박스를 치고 그 안에 지읒 그리는 원칙에 따라서 이걸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적정 위치를 찾아서 이 삐침을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 적혀 있는 이 번호에 따른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글자가 원만하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침 가로로 삐침도 두 개나 있고 해서 글자를 내가 뭐 여백 띄우는 거나 이런 데서 좀 실수가 나오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자꾸 붙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여기다 슬그머니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죠. 뭔가 배치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과정이란 글자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글자 6개 중에는 가장 뭐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이자음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뭐 치읓도 있고 뭐 다른 글자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험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히읗, 지읒, 시옷, 이응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여기 보시면 40이라고 되어 있죠. 초성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 이응부터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위에 5mm를 띄고 자음의 세로 높이는 그 제가 35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고 뭐 콤파스도 괜찮고 요즘엔 도형자를 많이 쓰죠. 예전보다 이 규격이 좀 작아져가지고 콤파스 돌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뭐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긋고 중심점을 찾아서 예전에 이렇게 콤파스 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35, 이게 지금 35짜리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35짜리에다가 35, 지름이 35짜리 원을 하나 도형자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은 얼마를 그려야 돼요? 회계 두께만큼 빠지니까 한쪽만 빠지는 게 아니죠. 이쪽도 두 번 빠지죠. 즉 2cm만큼 빠지니까 여기는 35에서 20을 뺀 15짜리 원 도형자에서 원형 도형자에서 15짜리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시옷은 이 지읒은 양 옆에서 2.5mm 정도씩 미리 띄는 거예요. 실제 글자를 보면 지읒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부분이 여기보다 좀 나와 있는 게 글자가 실제 모형과 좀 더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35에 이 초성이었을 때 35에 높이 35짜리 이 틀 안에다가 옆에서 일단 위에 직사각형 부분을 양옆에 2.5mm 정도 뭐 2mm 떼도 되고 3mm 떼도 돼요. 그럼 뭐 편하신 대로 적정선에서 떼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각선을 긋고 그 중심점을 찾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시옷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이게 뭐라고요? 안상수치의 그냥 특징인 거예요. 특징. 예, 그래서 그건 준수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시옷 그리는 원칙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방한자 두 칸을 이런 식으로 딱 대서 이 두 칸이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닿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히읗은 처음에 그릴 거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1번 아까 지읒에 이것을 먼저 그렸듯이 히읗은 이걸 그리는데 이때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위에는 10mm만큼 먼저 띈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얼굴이고 이게 뭐 갓이라고 보죠. 갓이 있고 뭐 위에 뭐 또 위에 하나가 더 꼬다리가 있는데 이 갓 모양이 이 원의 이 모양보다 좀 더 나와야 이게 히읗이 정상 좀 더 이렇게 모양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꽉 차게 그리고 35 길이만큼 당연히 회계 두께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양 옆으로 2.5mm를 빼면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3cm, 3cm짜리 정사각형이 돼요. 왜냐면 40에서 아까 여기 1cm 띄었으니까 10mm 띄었으니까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 여기가 35인데 2.5mm씩 양옆을 빼니까 이게 30, 30짜리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요 안에다가 아까 원 그리듯이 그 30짜리 원 하나 그리고 20을 뺀 10짜리 원을 하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3번의 위에 있는 이 꼬다리는 회계 두께에 있어서 예외예요, 예외. 적정하게 그 모양과 실제 그려져 있는 모양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뭐 아래 위 조금 띄고 양 옆으로 좀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특이점을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 그리실 줄 아시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오늘 뭐 시험 문제에 있는 것들 이제 다 작도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트레이싱지를 선생님들이 받으면 처음에 할 일은 50에 50에 점을 찍고 이 틀을 만든다고 했죠. 135에 100짜리 틀 만들고 가로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까지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글씨를 쓸 때는 글씨의 순서는 초성을 먼저 그리고 첫 글자의 초성, 그 다음 종성, 중성, 두 번째 글자의 종성, 그 다음에 중성, 초성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 쓰고 없으니까 패스해서 중성 그리고 종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얼마간 띄어서 자음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이, 이 삐침은 이렇게 턱 걸치는 형태로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그 걸치는 형태로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별로 최소 한두 번씩 한 번 써보시고 어색한 거 좀 수정해서 더 써보시고 해서 전체적인 치수 제일 중요한 건 뭐랬죠? 135에 100이라는 이 틀 안에 상하 좌우 어디든 누구 하나는 다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 그걸 잘 준수하시면 되고요. 글자 안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을 너무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업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자 도안은 사실 계륵이에요, 계륵.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애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안상수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건축 도장이라고 하는 페인트라는 도료를 다루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자에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 오히려 실수할 것들을 많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수업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장 가셔서 하실 때 뭐 몰라서 떨어지는 거 없어요. 다 아차하는 실수, 잠깐 정신 나서 잠깐 손이 먼저 나가서 이런 식으로 실수해서 떨어지는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침착하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글자는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과 평소 접점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뭐 가령 특이자음의 가로 부분을 35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귀찮고 이걸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다 30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글자 모양 좀 어그러지고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런 건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감점 쪽는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뭐 학원생들 학원에 수백 명씩 저희가 늘 교육을 하지만 글자 때문에 떨어지셨다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글자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대부분 뭐 위치를 잘못 잡았거나 이런 거 위치를 잘못 잡았거나 애초에 선을 그을 때 뭔가 잘못 위치를 잡았거나 이런 걸 실수로 여길 띄지 말아야 되는데 뭐 임의로 위를 띄어버린다든지 하는 식의 다소 하지 말아야 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어도 글자 모양 자체가 좀 덜 안상수채스러워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적당히 힘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